화쟁사상으로 보는 세상 진행을 맡은 해능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단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일까요? 변한 다음 순간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저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급변하는 사회는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맞추어서 변화해 갈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변화가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의 이 변화라는 것은 저희에게 코로나19 시대에 저희에게 요구되는 변화는 무척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통계학적으로 저희가 수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늘 저희가 100세, 120세 노령화, 고령화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의 내일은 모르는 상황 안에서 저희는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 미래의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들이 과연 저희가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상당한 저에게 심적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희는 미래를 계획하고 현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스님 하면 대승불교를 꽃피우셨던 분으로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 일심, 화쟁, 우리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게 학문을 벗어나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저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현대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가져온 것은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현대에 대해서 현대가 코로나19 시대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부분에서 통찰을 하였다면 정말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심과 화쟁, 그 안에서 일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통찰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우리 흔히 모든 것을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불교 안에서든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마음이 했다라고 하지 내 손, 내 발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통합되어서 화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자, 이제 저희가 비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어릴 때는 1년이 무척 길었습니다. 이 1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생각하는 20대 또 10대, 20대 방황하던 시절 그 1년은 저에게 상당히 무거운 시절이었어요. 감각적으로 무거운 거였죠. 하루가 굉장히 길고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불확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짧습니다. 똑같은 1년 365일이 주어졌으나 지금은 짧게, 엊그저께 뭐 이렇게 저희가 봄이 되어서 진달래도 보고 벚꽃도 보고 꽃이 만발하여서 설레는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에 외부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앉아서라도 그 꽃을 보면 환하게 미소 짓고 기대하게 되고 봄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나 벌써 한여름 무더위가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어컨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무척 이 365일 중에 이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이 감각이 20대, 30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심적 압박이 올 때는 무척 1년이라는 이 하루라는 시간이 길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365일이 우리 일심 안에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다양함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1년이 있고 또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1년은 또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절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희가 우물을 만질 때,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 그 오래된 어른들은 등목을 하던 아주 시원한 우물물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 우물이 여름에 만질 때는 무척 시원하고 우리를 아주 청량한 느낌을 준다면 겨울에는 또 그 우물물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물은 늘 1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그냥 18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여름과 겨울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우리는 그저 다름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꽃이야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꽃이야. 이 동요 안에서는 그 꽃이 거리에 피어도 꽃입니다. 여기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그냥 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희가 분별을 할 때는 여름, 가을, 겨울, 봄, 거리, 산, 숲, 들 이렇게 다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심 안에서 저희는 그냥 365일일 뿐이고 우물의 18도일 뿐이고 그리고 꽃일 뿐입니다. 그러나 화쟁을 다룰 때는 다릅니다. 그 다름을 다시 회통하여서 일심으로 저희는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리고 각기 다름을 이야기하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나게 성취를 하는 문제와 개인이 스스로 잘 사는 문제는 다릅니다. 이 다름이 저희가 화쟁을 이끌어가는 삶의 안에서 바라봐야 될 어떤 통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많은 다른 것들 안에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감정적인 불편한 요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SNS를 통해서 저희들은 삶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삶을 공유합니다. 서로가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삶을
뽐내듯 자랑하듯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어디 가서 정말 즐길 거리 가서 맛있게 먹고 또 가족들하고 좋은 곳에 가서 즐겨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인스타그램이든 SNS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과연 빛나게 뽐내고 성취하는 것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답게 사는 모습,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은 저희가 얘기하는 다름 안에서 찾아야 될, 그리고 각기 그 성실함을 봐야 될 부분들은 따로 공개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비유를 들면 일심은 애토와 구별하지 않는 정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흔히 저희가 인식하기를 애토는 더러운 것이고 정토는 깨끗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원효 스님께서 이것을 깨끗함과 그리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서 이거를 일심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토와 구별하지 않는, 또 애토와 따로 두지 않는 정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원효 스님이 이거를 청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정심은 다시 회귀하는 일심을 얘기합니다. 분별되었던 것들이, 구분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통해서 화합을 이루고 당신 사상으로 화증을 이룬다는, 화합을 이룬다는 그 사상 안에 정말 구별되지 않는 정토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온전한가 완전한가? 인간은 온전한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사람의 마음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스스로 수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표현되기 위해서 애씀일 것인가?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유를 들면 이래요. 모질란 사람이, 만약 어른들이 정말 사회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여러 차별, 타인과 대해서 차별되는 문제에서 저 사람을 참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 마음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흔히 어른들은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됐음을 모를 때, 참 제 자식이 온전치 못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못되지 못했을 때, 완벽하면 순도 100%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결함도 스스로가 용서치 못하게 되어서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상대와 다툼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온전함 안에는 수용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허물도 충분히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타인에게 잘못도 그러할 수 있구나, 나 역시나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온전하게 그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러한 상황만이 일심으로, 화쟁으로 서로 화합해 갈 수 있는, 서로 관계 안에서 화합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정토입니다. 정토라고 얘기할 때 저희 현대어로 한다면 저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성취하는 자, 성공을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행복을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함과 이 온전함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정말 늘 행복이 목표인 사람은 매 순간 무엇이 행복인지를 아주 잘 이해하고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결핍과 부족과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늘 스스로 채찍을 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잘못된 어떠한 실패를 또 경험하면서 굉장히 거기에서 괴로움이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일심은 그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생심, 우리가 불교 안에서는 중생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스니 가지고 있는 분노,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매일 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저희는 그것이 정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일심 화쟁 사상의 그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와 중생 이타행으로서 모두 다 함께 일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화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사회 안에서 많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이 타인들을 맺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와 중생의 화로 비유할 수 있겠고요. 그 하와 중생들과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는 중생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생심에 대한 연구는 내 자신이 먼저 도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이 중생심을 정말 대중 가운데에서 같이 화합하고 융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타행입니다. 이 이타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심리학, 개인 심리학을 주창하는 아들러의 타자, 이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타자의 공헌에 대해서 잠깐 비유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이 타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타자를 저희 그 북두칠성, 쉽게 얘기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길을 잃었을 때 저희가 별을 바라보면서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자의 공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타자의 공헌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저희는 바라보고 갈 수가 있을까? 이 타자의 공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에 대한 저희에게 통찰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와 나 모두가 고통스럽다. 삶은 고이다. 이 고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삶은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이것들을 해서 진실되게 그리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늘 궁구하고 스스로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타자 공헌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타행을 행할 때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한다는 것, 타자 공헌은 삶은 고통스러우나 내가 지금 현 위치에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정말로 내 스스로가 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사회에 공헌이 되고 나와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효 스님이 얘기하는 정토 사회를 이루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일심, 화쟁, 이거를 현대어로 좀 바꿔본다면 저희는 공공의 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저희는 각기 자기답게 자기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 또 함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잠시 다음 시간에 원효 스님의 이 화쟁사상과 어떻게 응용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